안녕하세요, 디그레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간 사용했던 소니의 알파7C 카메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알파7C 관련 리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사실 그 리뷰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보정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진짜로 알파7C가 어떤 색감과 어떤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평소에 이 카메라를 좀 장바구니에 넣어 두셨던 분들, 중고로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아마 이 카메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외관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 카메라의 기본 슬로건 자체가 컴팩트한 풀프레임 바디 거든요. 캐논의 DSLR, 펜탁스의 DSLR 카메라부터 써온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풀프레임 치고는 상당히 경량화된 바디입니다. 바디의 무게는 약 500g 정도이고 전 후면 재질을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했어요. 작지만 아주 단단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작지만 단단한 외형. 자, 그리고 센서 크기만 풀프레임이지 사실 이 모델은 소니 라인업으로 치자면은 보급형 라인에 속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알파7C에는 방진 방적까지 넣어줬어요. 뷰파인더는 약 236만화소의 전자식 뷰파인더를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처음 출시되고 한동안 뷰파인더 퀄리티 문제로 말이 조금 많았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약 90만화소의 3인치 터치 LCD가 사용되었고 스위블 타입이라 이렇게 셀피를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LCD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알파7 3보다는 좋아졌어요. 측면에 메모리 카드 단자가 있고 SD 카드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인풋 단자들도 같이 있기는 한데 메모리 카드를 듀얼 슬롯을 좀 써주면은 좋았을 걸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메모리 카드 용량을 많이 차지할 정도의 비트레이트가 나오는 그런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로도 충분하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아쉬운 거는, 이게 사실 마이크로 HDMI 단자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단자 크기 대비 HDMI 선 자체가 너무 굵어가지고 단자가 잘 휘어버리거든요. 이 조금만 힘을 줘도 이게 휘어버리기 때문에 그 케이블이 자주 망가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배터리는 사진 촬영 시 약 600에서 700컷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 소니 보급형 바디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닳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소니 카메라 리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어차피 스몰리그 케이지가 있다면은 보조 배터리 끼워가지고 하루 종일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면서 촬영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소니 카메라 쓰면서 배터리 걱정은 안 하는 편입니다. 소니의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죠. 상단에는 멀티 인터페이스 슈가 있어서 소니 플래시 외에도 나머지 플래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포토그래퍼 분들은 이 점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작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소니 알파 6400, 6500, 6300 이런 모델들, 이 알파7C 모델도 약간 그런 거와 이제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립부만 빼고 보자면은 알파 6400에서 조금 더 덩치 커진 그런 느낌. 그리고 언제부턴가 소니에서 동영상 녹화 버튼이 이렇게 상단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확실히 소니에서 이제는 영상 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그립감이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제 저같이 성인 남자의 경우 이렇게 새끼 손가락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잡았을 때 이 손가락이 몇 개가 놓을 수가 있다는 거, 그만큼 크기가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파7C는 엑스모어 R CMOS 이미지 센서와 비욘즈 X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35mm 풀프레임 바디입니다. 화소는 약 2400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 사진 촬영은 14비트 로우 촬영이 가능해요. 이전에도 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보급형이라고는 하지만 사진 퀄리티가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풀프레임의 이미지 퀄리티가 있고, 그리고 소니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퀄리티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퀄리티에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얘가 플래그십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보급형이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 퀄리티의 수준이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카메라예요. 우측 손떨방 시스템에 자이로 센서를 탑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얘를 직접 쓰기 전까지는 자이로 센서라고 하길래 뭔가 엄청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나소닉의 GH5
그리고 파나소닉의 S5를 쓰다가 α7C를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손떨방 기능은 파나소닉의 넘사벽이에요. 짐벌이 필요 없는 브랜드 파나소닉, 그리고 짐벌이 필요한 브랜드 소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α7C 모델에 OSS가 탑재된 렌즈를 쓴다. 대표적으로 24-105 F4 렌즈가 있겠죠. 근데 확실히 그런 렌즈와 이 자이로 센서가 콜라보를 이루면은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럴 때는 소니 역시 짐벌이 필요 없는 브랜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렌즈들, 특히 풀프레임 렌즈들에서 OSS가 탑재된 렌즈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α7C는 보급형 바디에 속하기 때문에 소니의 최신작인 α7 마크4, 진짜 명기라고 할 수 있는 α7S3 같이 4K의 60프레임, 4K의 120프레임/세컨드 촬영,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10비트 내부 녹화 지원이 안 돼요. 가장 일반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4K의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풀 HD에서는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4K에 30프레임 촬영을 하면은 화면이 1.2배 정도 크롭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SNQ 설정도 가능해서 고속 프레임을 통한 슬로우 모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시네마틱한 블로그를 만드는데 좋을 것 같아요. α7C 역시 픽처 프로파일 사용이 가능한데 S로그 2, 3 그리고 HLG 모드를 설정을 하면은 다이나믹 렌즈를 굉장히 넓혀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니의 엄청난 장점이죠. S로그를 사용을 하는 순간 다이나믹 렌즈의 폭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거. 다만 이게 10비트 개조가 아니기 때문에 컬러가 그렇게까지 풍부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α7C를 쓸 때는 S로그보다는 HLG를 좀 쓰는 편입니다. 8비트 모델에서 S로그를 쓰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컬러 그레이딩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색이 많이 깨지거나 안부 쪽에 노이즈가 너무 많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잘 다룬다 하는 게 아닌 이상 HLG 모델을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소니 카메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턱대고 S로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내가 컬러 그레이딩을 좀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해그린 달림 따라하겠다고 S로그 그냥 무작정 써버리면은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 좀 잘못하면은 색이 많이 깨지거나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저희의 영상도 그런 영상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유튜브에 올려놓고 보니까 색이 많이 날아간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10비트 개조 바디가 아닌 이상 8비트에서는 HLG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훨씬 더 깔끔해지더라고요. AF 속도는 소니답게 아주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속 AF로 놓고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짝이의 렌즈 앞으로 뭐가 툭 튀어나와도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수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AF 하면은 소니죠. 소니는 AF 잡는 속도가 한 0.05초 되는 것 같습니다. 0.06초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소니가 아닌 거예요. 자, 소니 라인업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알파 6400과 알파7 마크3 이 두 가지 모델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게 바로 알파7C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알파 6400과 알파7C 중에서 추천을 하자면은 저는 무조건 알파7C를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관련해서 제가 비교 영상을 찍은 것도 있으니까요.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풀프레임의 장점은 소니의 풀프레임 렌즈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파7C에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령이라든가 계륵이라든가 이런 렌즈들 굉장히 명품 렌즈들에 속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파7C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프레임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물론 크기가 큰 렌즈를 물리면은 또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최근 발매된 알파7 마크4 또는 GH6, 캐논의 R5C 같이 시네마 미러리스 수준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급형 바디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명한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의 4K 촬영이 가능하고 S로그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운 바디로 인해서 스팅그립 장착하고 브이로그 찍기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퀄리티 뛰어난 가벼운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카메라, 오늘 소니의 알파7C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